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윤석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다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 고용지표가 좀 안 나와서 그건의 영향을 좀 받을까 했는데, 글쎄요, 네,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좀 휴장을 해서 그런지 말이죠. 우리는 좀 덜 내리는 그런 축에 속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역시 증권이나 건설, 금리 인하권과 관련된 쪽, 그런 쪽이 시장을 좀 선도를 하는 그런 측면의 상황이 또 나타났고요. 또 특이하게 보니까 조선기자재 쪽이 좀 올랐죠. 네, 조선기자재 쪽이 수주는 별 볼 일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나 조선 쪽의 수주가 그래도 좀 들어오면서 향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은 낮다. 기대치에 부합한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기자재 쪽이 좀 올라간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상당히 선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 주도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인데,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한 주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간 황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역시 증권 건설주, 근데 이제 그동안 갔던 증권 건설주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액면가 대비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주포들이 시장에서 고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는 주가가 차별화되는 양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음식료 관련주들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는 고가주였던 그 풀무원 같은 종목이 이 상한가를 간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소외주들까지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장에서는 이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서 가시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렵고요. 미리 선취매를 하고 좀 기다리시면서 순환매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예, 우리가 그런 시각을 이제 갖고 한 주간을 잘 대비를 해 봐야 되겠고요. 자, 최근에 주제가 될 만한 좀 요동을 치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라운드 1, K-뷰티. 한국 화장품이란 뜻이죠. 네, 신수출 동력이 될 것인가.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수출 시장. 요즘 화장품주들 대단합니다.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이 최근에 화장품주인데요. 이 화장품주가 최근에 그 급변동이 있었죠.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가 나중에 오르다가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 다시 또 이제 급반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한국 화장품 쪽이 또 굉장히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가다가 한번 또 안가 맞고 쭉 내려왔다가 이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위에서 장대음봉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고요. 급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급변동을 나타낼 때는 되게 추세가 죽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화장품 주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수출 동력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국내와 국외 세계 시장, 화장품 시장 규모를 좀 알아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내 쪽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황 전문가님. 네. 국내 쪽에 보면은 되게 이 자료를 보니까요, 한 12조 6천억 정도 국내 규모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해외 쪽은 달러 기준으로 이제 2,876억 달러. 그러니까 환산하면 엄청나죠?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정도 전망이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그 규모가 방대한 그런 모습의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제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요, 한 12조 6천억 정도인데 작년에 대개 한 11조 8천억 정도였다고 그래요. 2014년도 기준으로. 그거 비교하면은 12조 6천억이니까 한 7% 정도 올라온 거죠. 지금 7%면은 결코 만만치 않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 정도 가지 않습니까? 되게 잘 나간다고 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 정도고, 다른 나라들 다 저성장 아닙니까? 근데 화장품 쪽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정도 규모라면은 대단히 그 성장률이 굉장히 그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역시 국내 쪽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대개 그 한 2,876억 달러 규모예요. 2,876억 달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3번, 자료 그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 그림 3을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나오죠? 네, 나옵니다만은, 자,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2012년도에 2,526억 달러 규모에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그랬고, 대개 2015년 기준으로는 2,876억 달러입니다. 네. 대단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네, 커지는 부분이고, 지금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 2011년 대비해서 YOY 2.6, 아시아 태평양 4.7, 북미, 중동 아프리카. 그러니까 신생국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아시아 쪽 역시 규모 측면으로 봐도 만만치 않죠. 32.8%니까 유럽이 물론 규모는 크지만 원래 컸었던 시장이고, 아시아 태평양 쪽이나 또는 북미, 중남미 쪽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국내나 해외 살펴본다 하더라도 규모는 상당히 매머드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을 저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화장품 업체가 결국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아주 뭐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뭐 표까지 해서 아마 보시면 뭐 이해가 굉장히 빠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과거에 2011년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세계 화장품 시장은 프랑스 랑콤하고 일본의 시세이도가 거의 양분하는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외국 출장을 간다 이러면 그 제일 먼저 화장품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오는 목록을 이렇게 집에서 주머니에 넣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한국산, 그러니까 우리 그 화장품이 중국인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요.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가고 나서 많은 중국인들이 그 일본산 화장품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출장을 가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게 화장품과 IT 제품이었죠. 뭐 그랬는데 일본산 화장품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저가 화장품들이 인기를 얻었고, 또 한류라는 이 새로운 그 정말 중국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우리 한류가 이렇게 화장품 산업이 극적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추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12%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명동의 매장 같은 데 나가보면, 지금 뭐 가끔 명동에 나가보면
이 명동이 지금 우리 땅인지 중국 땅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뭐 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 매장의 판매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화장품이 제일 인기가 좋으냐. 이들이 쇼핑하는, 중국인들이 쇼핑하는 성향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전시장 한쪽을 그대로 다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요커들이 큰 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과거에 상당히 그 히세이도 말씀 언급을 주셨지만은 그쪽 화장품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PER이 한 44배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그래요. 일본 잘 나갈 때. 증시에서요? 예, 잘 나갈 때 퍼가 한 44배까지 그게 이제 최고 찍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되게 우리 잘 나가는 브랜드 뭐 아모레 쪽 같은 경우가 한 38, 9배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온다 싶은 그런 측면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방사능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화장품은 좀 구매하는데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측면들도 좀 작용이 됐고 국가 감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하고 좀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반사 이익을 좀 보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여담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화장품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지만 뭐 규모야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 수치고요. 수치적으로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 소주제로 가서요. K-뷰티. 말이 좀 영어로 쓰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K-뷰티가 뭐 사실 뭡니까? 한국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네. K-뷰티가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저는 뭐, 이거는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뭐 중국인들, 그 강남의 그 신사동 그 거리 있죠. 그 가로수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가로수길 같은 데 가보면 그 중국인들이 붕대 싸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붕대 싸매고 그 뭐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니까 뭐 얼굴이 팔릴 일도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제 쇼핑까지 하러 다닌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성형 쪽이나 이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이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뷰티가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꼭 제가 이제 딱 꼬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문구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집착력은 최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뭐 피부만 그렇겠습니까? 피부보다 더한 성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한국 여성만큼 지대한 데는 없거든요. 그런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성형 쪽에서 불어온 바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화장품도 역시 한국이 제일 낫지 않겠는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집착력 이런 것들이 최고기 때문에 결국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로부터 주목받으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그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실험 정신이 강하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경쟁이 우리 한국 사회는 뭐 그 교육도 그렇지만은 이 화장품도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 피라밋 뭐죠? 그 유명 화장품도 또 그 피라밋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 쪽에서 다단계 쪽 예, 다단계 쪽으로 또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판매 쪽에서도 경쟁을 유발하니까 그만큼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저가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질 좋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제가 왜 실험 정신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또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바비 정도 이제 줘 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실험을 거쳐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제품들을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그 상품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용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당연히 한국 화장품이 세계인들로부터 그렇다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치열한 시장 경쟁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이렇게 되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까지 이렇게 쫙 그 아주 정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작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가계 소비 지출을 다들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딱 2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늘린 거죠.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미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미용에 대한 지출은 늘렸다. 그러니까 소위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은 줄였지만 나머지 그 2가지 부분은 지출을 늘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보고 뭐 깜짝 놀랐는데 녹차로 만든 화장품, 뭐 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벌침으로 만든 화장품, 뭐 독사의 침인가요? 뭐 하여튼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피부에 좋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거라도 다 지금 소비자들은 다 바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 화장품 규모가 12조 6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이 9조 4천억 정도 중에서 55%가 화장품이 차지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류, 한국 드라마나 영화 쪽에 그런 게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이런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에 매출이 또 급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성형 미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지금도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닮게 해달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갑자기 우리나라 연예인 닮은 중국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뭐 웃지 못할 천국도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뭐 송혜교 닮은 얼굴이 많이 거리에서 보는 것도 같고요. 또 이제 뭐 요즘 그 한국 사람은 또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마가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그 또 미인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예전엔 별로 없었는데 요즘 거리 가다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 여하튼 뭐 그만큼 한국 시장이 그런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그만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수출 같은 경우도 또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세계인들로부터 지금 그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저나 황 전문가님이나 비슷한 견해를 역시 표명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앞으로도 그렇다면은 수출 효자 품목이 될까?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일단 소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수출 효자 품목이 될까요, 전문가님? 계속 되겠죠, 뭐. 네, 네죠. 네. 네죠. 네, 저도 이제 네라고 이제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둔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은 똑같고요. 그 이유는 과연 그럼 뭘까? 효자 품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시아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중심적인 것은 역시 중국이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쪽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에서도 화장품을 로컬로 만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화장품 처음에 들어올 때 국산 화장품 썼나요? 돈 좀 있는 분들은 수입 화장품 갖다 썼지 않습니까? 피부에 좋으면.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로컬 업체들이 아직까지 이제 태동기 정도가 되는 것이지 아직은 수입 화장품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지금 한번 그 자료 그림 5번을 한번 볼게요. 중국의 화장품 수입액 추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가 피크죠. 그 전년도 비해서 68.9%나 증가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월까지 누계를 보니까 작년 2월까지 동기 대비해 가지고 실적보다 그 수입액보다 무려 21%나 늘었네요. 그러면 2015년도는 더 급증을 하겠네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중국의 수입 화장품 비중이 이런 식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예, 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포커스는 중국의 절대적인 한국 화장품 사랑. 자, 그 측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갔죠? 네, 그림 6번인데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의 중국 기준입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입 비중 추이가 화살표 해놓은 데가 바로 한국이죠. 제일 높죠? 예, 제일 높습니다. 수입 비중이 한국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요. 다만 성장률만 약간 이제 둔화된 정도죠. 예, 그 정도고 일본 같은 경우 맨 밑에 있는 거죠. 네, 일본 맨 밑인가요? 그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데 일본은 요즘 조금 올라오지만 많이 처져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절대적인 이와 같은 한국 화장품의 사랑 때문에 당연히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중국이 그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죠.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이커머스로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싸죠. 싸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 직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막대 그래프 보세요. 그죠?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꺾은 선은 둔화되지만, 막대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출 효자 품목 당연히 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로컬 시장이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국산 화장품이 이렇게 컸듯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한국의 ODM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에 공급하면서 이런 부분 ODM 업체들은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8번을 한번 보면은요. 화장품의 수출 국가별 얼마나 늘어났나. 2003년도 대비해서 2014년에 그렇죠. 얼마나 늘어났나. 보세요. 한국은 빨간 거 아닙니까? 빨간 거. 조그만 점 같은 데서 빨간 거로 저렇게 커졌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파란색이죠. 커졌지만은 별로 그렇게 커지진 않고요. 뭐 미국 이런 데는 그렇죠. 좀 커지긴 했지만 자, 지금 성장률이나 그 증가폭으로 볼 때 한국을 따라갈 수 없죠. 뭐 이런 정도니까 한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그 자료까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예. 제가 보니까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 사실상 중국 시장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노크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유미 팩을 팔았던 제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 노크를 해서 사실상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인가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제닉이라는 그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화장품 쪽에 중국 시장의 대박이라고 하면 비비크림하고 마스크팩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그걸 떼어내고 얼굴을 또 세안을 하고 다시 기초 화장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그냥 띄고 그냥 두들겨주면 그대로 또 자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싼 마스크팩에 거의 열광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마스크팩 하나로 중국 시장을 평정했다. 그래서 마스크팩 판매에서만 아모레퍼시픽을 능가하고 중국 시장 홈쇼핑 시장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데요. 삼성 LNS 같은 기업도 상당히 최근에 주목을 받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면서 그 한류의 효과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일찌감치 또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 그다음에 일찌감치 또 동유럽 시장까지도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은 무궁무진만 하지만 과연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측면을 보면 지금 특화되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지고 많은 그런 기업들도 속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좀 구획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특화된 상품을 통해서 화장품 업계들이 차별화된 전략 또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수출 효자 품목이 된 데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은 없고 이유도 전하 황 전문가님이나 거의 이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말로 암만 앞에서 얘기해 봐야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자님들,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의 투자 전략.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화장품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화장품주가 성장하니까 좋다.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얘기하자 이거죠. 네,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자. 일단 글로벌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해봐서, 어떤 상황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9를 한번 보면은요, 글로벌 화장품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다른 증권사 자료, 최근 발췌된 자료니까요, 밸류에이션은 비슷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보세요. 한국 업체들 보면 대개 30배 위쪽에 주로 많이 걸쳐 있죠. 많이 올라간 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44배,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들 쭉 보면은 퍼가 낮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고평가된 거냐? 퍼만 기준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한국 화장품 업체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되고,
또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ROE 맨 오른쪽에 있죠. ROE 대비해서 퍼가 과연 낮으냐 높으냐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ROE는 대부분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가 한국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세이도 같은 경우가 한 44배가 이제 최고였었거든요. 잘 나갈 때. 지금 밑에 보세요. 일본 시세이도가 얼마예요? 퍼가 한 38배죠? 그런 걸로 봐서 우리 한국 업체도 퍼가 한 40배 이상으로 가면 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네, 유지하거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그 40배 이상부터는 큰 시세를 보고 화장품주에 투자하지는 말아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 업체,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을 일컫는 거죠. 브랜드 쪽은 성장이 지속은 된다고 봅니다. 지속. 성장률이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스테디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제가 그림 10을 갖고 와 봤는데요. 그림 10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 빨간 줄 쳐놓은데 보세요. 2015, 16, 17년도에 물론 이제 그 시장 전망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일단 9.9가 최고죠. 그 다음에 약간 16년에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7년에 약간 올라오고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국내 화장품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숨이 턱에 차오른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ODM 업체는 기대 요소는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중국 로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ODM 업체, OEM하고 대비되는 거죠. 제조자 개발 생산이 OD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로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기대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쪽 종목은 주목하라는 얘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콜마 쪽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온 뭐 이런 쪽이 그쪽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화장품 업체 관심이 필요하다. 그건 왜냐하면은요. 그림 11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실버 화장품이 엄청나게 뛰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브랜드 업체나 뭐 ODM 업체 이런 쪽만 오르는데 그러면 실버 화장품 같은 게 어떤 종목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종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어떤 쪽이 과연 실버 화장품 쪽에 속하고 그 종목이 뭐냐 이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해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화된 시장 브랜드 업체들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특화된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여력 있는 종목을 선택해라. 예, 이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다음 그림이 그죠? 네, 저기 쭉 보시면 이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비교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저는 저기서 좀 그래도 ROE라든가 이런 부분을 ROE가 높은 걸 저는 더 높게 쳐줘요. 퍼가 낮은 것보다는 ROE가 높은 쪽이 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점수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좀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특화된 쪽이나 ODM 쪽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그 ODM 업체들 있죠. 거기 나와 있는 ODM 업체들 중에서 하나 잘 선택해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대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화장품 업체에 공급을 많이 하죠. 그리고 90% 이상이 아마
거의 화장품 매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ODM 업체들에 주목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 화장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네, 안 나와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떠세요? 네. 네. 그 통계 자료, OEM, 다까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PER, ROE까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예. 저는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제 제가 하나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칼라일 그룹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인 이츠스킨을 인수에 나섰는데 인수 금액이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원에. 근데 지금 매출이 2013년 기준으로 530억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업 가치가 2조 원까지 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이 2010년도에 달팽이 크림 하나로 대박이 났던 회사니까 아까 특화된 화장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는 화장품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화된 제품과 특화된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서 예를 들면 신작이 하나 대박을 터뜨리면 매출이 몇백억씩 영업이익이 몇백억씩 급증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박 상품이 하나 있으면 그 회사의 1년 매출 나아가서 한 10년 매출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크팩 하나로 중국 시장을 했다는 삼성 LNS라든지 또 지금 ODM 업체 중에는 사실상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신 것처럼 그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엠프란이라는 자회사 화장품 회사가 전체 매출의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원료 쪽에서도 보면 대주주가 누구냐? 예를 들면 SKC가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조정권에서 한번 관심을 둬보실 만하고요. 미샤라는 브랜드로 돌풍을 일으켰던 에이블 CNC의 경우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하철 매장 철수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랜드라는 업체에서 또 M&A를 한다는 설도 있고 하니까 지금 화장품 업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M&A 대상이 되는 업체들도 사실상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Y젠터가 진출했던 코스오는 사실상 화장품 매출이 90% 이상이고요. 또 그런 회사들을 관리하는 YG 플러스라는 회사도 다 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의 매출과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는 정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황 전문가님은 구체적인 종목,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이츠스킨, 그죠? 이츠스킨도 말씀 주셨는데, 네. 이츠스킨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장 기업 중에서 관련 기업 없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잡으면 대박이 되는데. 이츠스킨이 한불 화장품 자회사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봤는데 한불 화장품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글쎄요. 오늘 가서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좀 주목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츠스킨이나 또는 지금 토니모리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하고 상장 기업하고 어떤 연관성을 잘 찾아서 비상장 기업을 직접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K-뷰티 신수출 동력이 될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은 된다로 귀결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부. 네, 맞수 동맹입니다. 네, 맞수 동맹. 네.